예, 대망의 마지막 열 전달 해석 마지막 시간 열응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모든 물체는 이제 열이 발생하면 수축을 하거나 팽창을 하게 됩니다. 뭐 한 가지 예시로 본다면 전신줄에 여름일 때 전신줄은 축 처지게 되고 겨울일 때 전신줄은 팽팽하게 팽창을 하게 되죠. 이제 열을 받으면 이제 금속은 축 늘어지게 되고요. 이제 추울 때는 이제 금속이 팽팽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. 저희도 마찬가지죠. 이제 여름일 때는 축 늘어져 있다가 겨울일 때는 바싹 얼어 있다가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러한 열응력을 왜 검토를 하느냐?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열이 발생을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노트북과 같은 열이 발생을 했을 때 노트북에 뭐 액정이 깨진다. TV를 보는데 TV 액정이 깨졌다 라고 하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로 한 제품은 열을 받으면 엄청 늘어나고 한 금속은 또 다른 금속은 열을 받아도 그렇게 잘 늘어나는 금속이 아닙니다. 그럼 두 가지 금속이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되었을 때 이제 열이 발생하면 이제 서로의 이제 열 팽창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제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응력이 발생한 부분에 뭐 재질의 인장 강도나 아니면 항복 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제품에 결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제조 상태에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용 중에 열에 의해서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열응력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열응력 해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선 열응력 해석을 해도 열전달 해석을 한번 수행을 합니다. 열전달 해석을 해서 전도, 대류, 복사 과정을 통해서 열 흐름을 만들어내고요. 그렇게 이제 열전달 해석을 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온도 분포라는 결과입니다. 이 온도 분포를 구조 해석에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열하중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열응력 해석은 열전달 해석과 구조 해석을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왜 팽창을 하느냐? 이때까지 뭐 팽창을 하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알겠는데 왜 팽창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온도 차이 델타 T 나중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뺀 델타 T가 있으면 각 재질은 열 팽창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. 열 팽창 계수를 이제 델타 T에 곱해주게 되면 이제 열 변형률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뭐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열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죠. 이제 각 재질은 이제 열이 발생을 하면 열이 팽창하는 열 팽창 계수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 변형을 일으키고 열 변형 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열 변형은 알겠는데 열 응력은 왜 나타나느냐라고 이제 또 저희는 궁금하게 됩니다. 저희도 이제 뭐 실제 생활에서 마찬가지로 과제를 해야 되는데 혹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막 잘 진행하고 있다가 누가 앞에 나타나서 너 과제하지 마 아니면 혹은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. 그럼 저희는 뭐를 받습니까? 저희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. 요 금속 모든 제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열을 받게 되면 이 캔틸레버 빔도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.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때 갑자기 벽이 나타나서 너 팽창하지 마 이렇게 가로막게 됩니다. 그럼 여기 얘는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팽창을 막아주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응력을 받게 되는 거죠. 이제 열응력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온도 변화에 의해 팽창, 수축하는 물체의 변형이 제한되는 경우 실제 대부분 다 변형이 제한이 되죠. 구속 조건 등과 같은 이유로.
그런 경우에 이제 내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내력이 이제 응력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열응력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? 뭐 캐드 모델 불러오기부터 이제 결과 분석까지에 대한 스텝이 있는데 잘 확인을 하면 딱 두 가지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요 과정은 열 전달 과정이고요. 두 번째 여기 과정은 구조 해석, 열응력 해석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각 스텝별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? 열 전달 해석은 캐드 모델을 불러오고요. 그리고 재료 물성을 정의를 합니다. 열 전달 해석에서 필요한 재료 물성은 열 전도율, 얼마만큼 빨리 열을 전도시키느냐 하는 열 전도율과 비열 같은 게 있겠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열 해석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. 뭐 초기 온도, 고정 온도, 대류, 열 유속, 발열, 단열 조건 등을 이제 입력을 하고 뭐 해석 케이스, 뭐 나는 초기 온도와 고정 온도만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런 해석 케이스들을 정리를 하고 열 해석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. 열 응력 해석은 저렇게 나타난 온도 분포를 구조 해석에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열 하중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고요. 온도 결과 변환을 구조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열 하중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경계 조건을 정의를 합니다. 얘가 어딘가에는 붙잡혀 있을 테니 어디가 붙잡혀 있는지 구속 조건을 정의를 하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정적 하중, 열 하중 이외에 뭐 중력이나 압력 같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하중을 정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해석 케이스를 설정을 하고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하면 열응력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열 전달 해석에서는 이제 전도율과 비열이 있으면 수행이 된다라고 저희는 알 수 있었는데 열응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성치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응력 해석은 구조 해석과 열 전달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구조 해석에서는 탄성계수와 포화송비가 필요하고요.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질량 밀도가 필요합니다. 열 전달 해석에서는 전도율과 비열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열이 들어왔을 때 팽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열 팽창 개수라는 게 필요합니다. 따라서 이제 열응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물성은 탄성 개수, 포화송비, 재료 밀도, 전도율, 비열, 그리고 열 팽창 개수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 열응력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총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열 흐름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열 전달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열이 가해지면 팽창 또는 수축을 하는 변형이 있을 건데 이 변형은 왜 일어나고 어떠한 순서로 해석을 진행을 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열 전달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